피부 질환에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들을 경전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보시고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거 케어하시면 돼요. 요거 플러스 밑에 나오는 케미컬 스트레스 요거 케어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한 10가지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가 제대로 소화력이 잘 받쳐주지 않을 때, 소화력이 안 받쳐준다는 거는 장내 뭐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은 애들로 채워져 있을 때, 내 평소 식습관이 건강하지 못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과로를 했을 때, 아니면 뭐 케미컬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여기 생태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평소에 먹던 대로 드시던 대로 음식을 드시면 100 중에서 이제 80% 정도만 소화가 딱 되고 20%가 아마라는 물질로 남게 되거든요. 아마라는 거는 톡신,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의학들에서 이제 숙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독성 물질인 거거든요. 그리고 정화 치료하는 요법들을 하는 데서 다 제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요 소화 안 되고 나오는 물질, 독성 물질이요. 요게 남아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데 요게 이렇게 남기 시작한 애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남아 있다가 여기서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 피를 타고서는 이제 돌기 시작하고 피를 타고선 돌기 시작하다가 내 선천적으로 약한 부위나 케미컬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아서 망가진 데 가서 이제 피부 질환으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문제가 된 게 올라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평소대로 먹어도 소화력이 떨어져서 아마라는 애가 생기면 피를 타고 돌다가 피부병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히스타민이 분비될 수 있는 음식을 먹거나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거나 소화력이 떨어지게 더 만드는 음식을 또 먹으면 피부 질환이 툭툭 계속 튀어나오는. 제발 아마가 몸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이분은 뭔가 쓸 때마다 이제는 점점 더 심하게 2배, 3배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을 쭉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다가 언제 한번 터지면은 이제 더 이상 아마가 쌓이고 쌓여서 돌다가 자극제가 되는 거 케미컬이 딱 한 번만 들어오면 마구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더 이상 못 받아주는 상태까지 왔다는 소리. 그렇게 해서 방어막이 한번 와장창 박살이 난 게 이제 아토피나 건선이나 막 이런 병들로 간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토피가 오는 경우에는 기간이 짧은 기간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케미컬을 그렇게 쓰지 않고 화장을 하거나 이런지 않아도 어린 나이에 있게 되는 거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부모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실 때 건강 컨디션이나 아버지의 건강 컨디션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제왕절개를 했느냐 자연분만을 했느냐 모유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출산이 되면서 그 루트를 통해서 나오면서 엄마의 건강한 미생물을 다 훑고 나오면서 이제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유가 쌓여야 여기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가는 건데 그 과정이 없이 제왕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게 되면은 이거 처음에 이제 제대로 성 쌓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왕절개로 우유 케이스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죠. 건강을 찾는 데까지 제대로 찾는 데까지는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좀 시작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역시나 케미컬을 못 쓰게 하고 음식을 바꿔주면 빠르게 좋아져요.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케이스고, 얼마 전에 상담을 하셨던 분도 전신으로 오는 화폐성 습진 정말 심각한 분이었는데 그냥 케미컬 정말 다 끊고 화장품 시중에서 하는 거 다 버리고 이제 향 있는 거 다 안 쓰고 음식 천연으로 딱 바꾸니까 정말 빠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 좋아지는 거는 답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 아마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쌓일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행동들에 의해서 아마라는 물질이 쌓일 수 있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박테리아, 마이크로바이옴, 내 건강한 세균 생태계가 박살이 나는 행위들. 첫 번째가 잘못된 음식의 조합. 요거는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그 슈리베다 유튜브 채널에 잘못된 음식의 조합 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잘못된 조합으로 먹고 있었는지, 유제품이랑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특히 유제품의 샐러드, 요거트 샐러드, 샐러드랑 치즈, 샐러드에 뭐 여러 가지 드레싱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과일 얹어서 먹는 요거트 등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름지고 무서운이라고. 무서운 것도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음식의 조합은 그거 좀 찾아보시고 내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있는지 꼭 체크하실 필요 있어요. 그 음식의 조합이 생각보다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모든 질환이 됐건 아침에 요거트랑 샐러드 과일 드시던 분 끊게 하고 음식 바꿔드려도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채식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섞어서 드시면 또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과 음료라고 적었는데, 잘못된 음식의 조합으로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나 기름지고 무거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기름지고 무거운 음료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강한 음식 중에서 생각이 나는 게 있으시다면 기름지고 무거운 음료,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가 최고였어요. 너무 무겁고 기름지고 망고 주스 이런 거. 망고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요새 많이 먹더라고요.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 듣기만 해도 무겁잖아요. 이거를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잘못된 음식의 조합은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고,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과 음료는 드셔도 돼요. 본인의 소화력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넣어도 다 소화가 되는 분이면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를 먹으면 열량이랑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건강하죠. 근데 소화력이 못 받쳐주는 분이 건강하겠다고 바나나도 건강한 거고, 그다음에 뭐 아보카도도 건강한 거니까 요거트 넣어가지고 막 스무디해서 드시면 차갑고 기름지고 무거운 거를 그렇게 아침에 건강식으로 막 먹게 되면 아마가 엄청나게 쌓이게 된다. 이 사람은 먹어도 점점 몸은 무거워지고 컨디션은 계속 나빠지는데 이유는 찾을 수가 없죠. 음식은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셔야 되고, 생리 현상을 억제하는 것들, 뭐 구토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는 행위들도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배변 활동을 참는 것도 이어질 수가 있고, 이 뭐 생리 현상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하품하는 것도 있고, 눈물 흘리는 것도 있고, 구토하는 것도 있고, 배변도 있고, 이런 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억누르는 것. 누가 억누르겠어요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소변이나 대변이나 뭐 이런 거를 자꾸 내 의도치 않게 계속 미루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생활 하시면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한 육체 활동을 뜨거운 기온에 하시는 거.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 막 뛰쳐나가가지고 과한 육체 활동하는 거 위험한 거고. 한정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 장시간 계속 노출시키는 거는 피부가 계속 늙어요. 축축 늙으니까. 당연히 이제 땀을 빼고 노폐물에 빠지는 기능이 있으니까 조금 상쾌해 보이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노출시키면 그냥 피부가 계속 팍팍 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식을 한 후에 이제
과한 육체 활동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이거는 또 비슷한 얘기지만 뜨거운 기후에 노출이 딱 된 상태에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순간적으로 확 왔을 때 차가운 물을 마시는 거 그것도 되게 위험해요. 뜨거운 데 노출됐다가 뭐 사우나 들어갔다 나와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이제 위험한 거겠죠. 이런 거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요거 되게 제가 저는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계획성 없이 단식하시는 게 정말 최악이에요. 원래 정화 치료라는 거는 정화 치료를 하는 준비 기간이 일주일이 필요하고 정화 치료를 하고 정화 치료에서 돌아오는 보식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필요해요. 요 두 가지가 없이 사람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배출을 시켜버리면 이때 다 망가지거든요. 이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요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한꺼번에 배출을 시키고 일주일의 보식 기간 동안 그 소위 말해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박테리아 다 완전 씻어내버리고 보식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잘 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 기간 잘 해주지 않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서 완전 딱 시키고 돌아가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완전히 심각하게 더 합병증 오기 쉬운 거고. 그래서 정화치료 같은 거 이렇게 어디 놀러 가셔서 막 우붓 놀러 가시고 인도 놀러 가셔서 재미로 막 정화치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판착하루만 해볼까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세균 싸움인데 요거를 임의대로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함부로 막 하셨다가 갑자기 원래 식단대로 돌아가고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니까 꼭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단식 같은 것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의미가 이제 항생제거든요. 아유르베다는 조금 더 이제 사람한테 건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준비를 시키고 배출하기 좋게 준비를 시키고 배출을 시키고 돌아오는 동안 음식을 잘 케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정말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항생제로 먹여서 내가 타겟하는 거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이제 일단은 박살을 내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안 잡히면 다음 단계 항생제를 쓰고 안 잡히면 다음 단계 항생제를 쓰고 꾸준히 써왔던 사람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더 센 거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항생제 치료가 오래 장기간 되게 되면 정화치료 잘못한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다 빼버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사실은 저도 제일 많이 봤어요. 이 단식을 하는 거. 채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서 정화를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생채식을 해서 생채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피부 질환 되게 잘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섯 번째랑 연결이 돼 있죠. 과식하는 거는 뭐 당연한 아마가 형성되는 건 당연할 테고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소화력이 안 되는 사람이 생채식을 생으로 된 과일을 자꾸 많이 먹는 거 피부 질환. 과일은 피부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고 채소도 좋은 거니까 건강에 현미도 좋은 거니까 그냥 다 갖다가 먹는 거예요. 생채식에다가 쌈장에다가 상추 이만큼 해가지고 과일도 이만큼 먹고 비건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과일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자꾸 해요. 이렇게 하다가 뭐야 비건 이상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가 가는 거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서 갔다가 망가지니까 비건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된다. 생으로 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소화력이 불타는 사람 아니면 꼭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이라면 컨디션이 안 좋고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감기 기운이 좀 있다. 과일부터 끊으세요. 과일이랑 생채소부터 끊으세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건강 상식의 최악으로 잘못된 거죠. 아침에 요거트와 과일과 주스와 샐러드를 먹는 거가 잘못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일 안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전 식사가 소화되기 전에 또 다시 식사를 하는 것. 이것도 지키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너처럼 여유롭지 않고 나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 12시인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나는 지금 밥을 안 먹으면 난 너무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서 6시까지 밥을 못 먹는다. 그냥 먹죠.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먹어요. 왜냐면 6시간이나 굶어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배가 안 고프면 먹지 말아야 되고, 배가 6시간을 굶는 게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굶으셔야 돼요. 과감하게 차라리 굶는 게 건강에는 더 유리한 거예요. 6시간 굶으셔도 쓰러지지 않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계를 보시고 지금 못 먹으면은 저녁 때까지 못 먹으니까 지금 그냥 먹자. 이거부터 끊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습관. 잘못된 습관입니다. 굶으시면 차라리 그 시간에 디톡스라도 되거든요.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요거를 잘 지켜주시고, 7번째는 이런 거 많이 드시면 피부 질환이 있다면 특히나,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졌다면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거, 햇꽃 같은 거, 갓 수확한 곡류들, 햇꽃 같은 게 오래오래 묵힌 쌀일수록 이제 에이징이 되면서 가볍게 가요. 그러니까 갓 수확한 햇꽃을 많이 먹는 것도 무거워져서 소화 불량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트를 많이 먹게 되면, 발효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피부병으로 잘 가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오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딱 끊어버리고 시작하는 게 익히지 않은 음식, 과일 못 먹게 하고, 발효식품 다 끊게 하고, 시고 짜고 매운 거 못 먹게 하거든요. 이거는 뭐 아유르베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삐따라고 하는 도샤가 피부랑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소화랑도 그렇고. 근데 이 삐따라는 애는 시고 짜고 매운 거, 시고 짠 거를 좋아하시고 발효식품을 좋아하시면 피부병을 달고 살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도 생선에 있는 뭐 중금속을 떠나서 그 단백질 같은 경우가 이제 피부 질환 유발하는데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많이 먹는 거, 시고 짜고 매운 거가 삐따 높인다고 했죠. 소금, 신맛 여기 들어가 있죠. 신맛 나는 과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똑같은 소리죠. 오렌지, 시고 뜨겁거든요, 성질이. 오렌지는 피부에 좋은 거죠. 건강할 때는 좋죠. 이제 피부 질환이 있어요. 그럼 오렌지를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피부 병이 심해요. 여드름이 심해요. 화농성 여드름이 심해요. 그러면 찾아보죠. 비타민 C가 좋다는구나. 비타민 C 뭐가 제일 많죠? 오렌지에 많죠. 오렌지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채소 많이 먹으랬대. 계속 생채식 계속 골로 갑니다. 그래서 신맛 나는 거, 뜨거운 성질 있는 거, 기름진 거 피하시면 되고, 검정콩이라고 넣은 거는 뭐 경전에서 이제 검정콩으로 표현이 된 거는 무거워요. 밝은색 콩보다, 초록색, 빨간색 콩보다 검은콩이 무겁고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어두운 곡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무도 이제 맵고 신맛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생으로 된 거 피하시면, 그러니까 깍두기 드시면 발효된 무. 그렇죠? 그다음에 당은 뭐 당연한 일이고, 먹이가 되니까 그 화농성 여드름을 만들고 농포를 만드는 애들의 먹이가 되니까 당이 많은 음식들, 빵 같은 경우도 정제된 밀가루나 이런 거 안 좋겠죠. 음식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8번째는 소화불량 중에 성조를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9번째는 낮잠이거든요. 낮잠이 암화를 생성하는데 1호예요. 낮잠을
하면 그때 이제 아마가 나오면도 생기는 거죠. 특히나 밥 먹고 나서 주무시면 바로 아마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2시 낮잠을 잘 것인가 배가 안 고픈데 먹을 것인가 둘 다 되겠죠. 낮잠을 잘 때 최대한 아마가 생성되는 거를 막고 싶다면 누워서 주무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앉아서 의자에서 주무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해가 덜 해요. 최대 몇 분까지가 덜 나쁠까요? 못잔그 일반적으로 자던 자기 평균 시간에 못 잔 시간을 2분의 1만큼 낮잠으로 자면 돼요. 3시간을 못 잤어? 그럼 1시간 반인데 그것도 너무 많죠. 사실. 1시간을 못 잤으면 30분만 낮잠을 자는 걸로 끝나셔야 되고 이 낮잠은 거의 모든 질병에 다 들어가거든요. 아유르베다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고 질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낮잠을 자야 된다고 병동에서 얘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낮잠이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라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이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여기 장내 세균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아유르베다 말로 하자면 소화력을 담당하는 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순간적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막 받으면 음식 먹으면 체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스트레스를 너무 극심하게 딱 받았다면 음식을 안 먹는 게 나은 거죠. 그때 그 세균들이 딱 멈춰요. 일을 안 하고 멈추는데 음식이 딱 들어오면 바로 체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내 세균이 망가지면 우울증 온다는 거는 뇌 건강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여기서 장에서 줄줄 새면 세로토닌 안 만들어지니까 우울증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호르몬이랑 관계된 거고 호르몬이 건강한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려면 음식 대사가 잘 돼야 되고 요런 게 아유르베다적으로 접근하는 피부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이고요. 이거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